안녕하십니까,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GM대우의 야심작, 소형으로 하기엔 좀 크고 준중형에 가까운 SUV 트레일블레이저 가격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SLT 프리미어, 이게 이제 트레일블레이저의 기본 차량이고요. 도시명 SUV 컨셉입니다. 여기에서 파생으로 나오는 것들이 액티브 트림인데요. 이거는 오프로드 컨셉이에요. 좀 타이어도 우두두dur하고, 그리고 여기 스키드 같은 것도 두툼하게 들어가고요. 색깔도 브라운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파생된 게 RS입니다. RS는 스포티 컨셉으로 나와서 그릴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18인치 휠 같은 거 들어가고요. 내부에는 뭐 레드 포인트 같은 거 좀 줘가지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액티브와 RS는 이제 일종의 파생 상품 혹은 뭐 현대기아차 같은 걸로 보시면 튜익스가 좀 과감하게 들어간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낮은 트림인 LS 트림부터 가격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계속세 인하 반영된 걸로 1910만 원이고요. 우선 파워트레인하고 안전 관련한 옵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LS 트림은 1.2 터보 가솔린 엔진이에요. 여기에 CVT를 얹었어요.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XM3도 1.3 엔진을 썼고 트레일블레이저도 주력 엔진은 1.35 터보 엔진이고요. 뭐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터보죠. 그래서 1.2 터보 가솔린 엔진이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예전에 마티즈 때문에 이 CVT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긴 해요. 쉐보레 거는. 그거는 이제 근데 옛날 얘기고 요즘 쉐보레 CVT 변속기는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거 정차했을 때 시동 꺼줬다가 다시 출발할 때 시동 걸어주는 그 시스템이죠. 그리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기본이고 스피드 리미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죠. 이 스피드 리미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100km로 딱 리미트를 설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100km 이상으로는 안 나가요. 이런 거는 이제 현대기아차에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유럽차나 미국차에서 많이 쓰는 기능 이걸 넣어줬네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스피드 리미터의 유무 여부는 그 미국 보험협회 충돌 테스트에서 가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기아차도 넣어줄만 한데 넣어주지는 않네요. 미국이나 유럽 사양에는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하고 헤드업 LED 경고 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전방에 차랑 너무 갑자기 가까워진다 하면은 띠띠띠띠 경고도 울리고 여기에 반짝반짝 해가지고 유리에 빨갛게 보여주는 이런 것부터 허드에 들어가는 건데 뭐 허드까지는 안 써더라도 여기에 간단하게 빨간 LED 달아가지고 유리에 비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마찬가지로 앞에 차랑 너무 가까워지면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는 시스템이고요. 저속이라 그래가지고 몇 킬로가 저속인가? 뭐 50km 이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쉐보레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8km에서 80km까지 이 속도 내에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쓸만하네요. 이거보다 속도가 빠를 때는 왜 안 쓰냐? 뭐 기술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빠를 때 이제 만약에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췄다거나 하면은 그럼 이제 뒷차가 저를 받게 되잖아요. 뒷 급정거를 하게 되면 그 위험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한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앞차와 뒷차의 뭐 위치 같은 것까지 다 센서로 읽어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하면 또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기본으로 보행자 감지 제동까지 들어가네요.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차선 유지 보조라고 보통 현대기아차에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차선의 가운데로 계속 가게 해주는 LFA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뭐 시승기 같은 거를 봐보니까 그렇게 차선 가운데로 유지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밟으면 다시 튕겨서 가운데로 돌려보내주는 정도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승기를 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9단 오토라서 이제 기어비가 촘촘하다. 뭐 제트링크라서 굉장히 뭐 좌우 코너링 할 때 잘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륜은 이런 거 다 안 들어가요. 뭐 물론 LS 트림은 뭐 사륜을 넣을 수 없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륜은 이런 거 없어서 2차급에서 솔직히 4륜을 하실 분들이 몇이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다 2륜을 하실 거고 이런 거 다 없다. 그냥 일반 토션빔에 CVT가 다 들어간다. 1.35 엔진에도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토션빔이라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형 SUV들은 뭐 가격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뒷좌석의 승차감이 중형차나 뭐 중형 SUV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싼 가격에 좋은 성능으로 운전자와 보조석 탑승자의 쾌적함, 그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설계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형 SUV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3천만원 4천만원 되면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다음은 외관과 내장입니다. 우선 램프는 할로겐 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DRL이고 깜빡이 있고, 이쪽이 이제 헤드램프입니다. 이제 누런색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트림을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할로겐 램프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게 할로겐인지 그 LED인지 체감하기는 쉽진 않아요. 특히 도심에서는. 근데 이제 누렇다는 거 하나 정도고,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 이쪽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16인치 스틸, 이게 제일 문제기는 하죠. 뭐 물론 SUV는 타이어가 좀 두툼해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기는 한데, 휠 디자인도 그렇고 이 안쪽에 보이는 그 스틸이 보이는 부분도 좀 거시기 하고요. 이것 때문에 LS 트림을 가기가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싸제로 교체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교체 비용 생각하면 또 트림 올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차음 글라스가 들어갔어요. 전면은 차음 글라스 들어가서 이제 좀 정숙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글라스로 전체를 다 둘렀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썬팅을 다들 하시니까 자외선 차단은 뭐 아무리 싼 썬팅이라도 다 99% 이상 되거든요. 크게 뭐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자외선 차단 2번 하면 좋죠 뭐. 그리고 문제의 직물 시트. 직물 시트 디자인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청소할 때도 그렇고 좀 덥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물 시트 안 좋아하죠. 그리고 3.5인치 흑백 LCD 클러스터. 보시면 요게 3.5인치 LCD 클러스터인데, 지금 이게 쉐보레 LS 트림의 견적을 뽑았을 때 나오는 사진인데 원래 그 트림에 맞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칼라잖아요. 칼라고 사이즈도 4.2인치로 보이죠. 요거 말고 여기가 흑백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뭐 내비도 연동 안 되는데 이거 컬러로 보여봤자 별 쓸모도 없고 3.5인치 흑백 LCD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요 계기판이 조금 바늘 있는 부분이 허전한 게, 그게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핸들에 버튼이 없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초기에는 이쪽에 크루즈 같은 걸 안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넣게 됐다든지. 이 LS 트림의 크루즈 기본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은 답 없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의외고요. 그런데 가죽 핸들 들어가는데 열선 핸들을 뺀 거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뭐 가장 깡통 트림에서 열선 핸들 넣어주는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2열 폴딩 시트 기본이고요. 이거 짐 실을 때 정말 편하죠. 큰 짐 같은 거 실을 때, 뭐 예를 들어 테레비라든지 그런 거 실을 때는 폴딩 시트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편의 멀티미디어 옵션들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토홀드가 또 없어요. 현대 기아차 쪽은 기본적으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들어가면 오토홀드를 기본으로 좀 깔아주는데, 르노 삼성이나 GM 대우는 이쪽은 조금 각박하네요. 특히 쉐보레는 미국 차라 그런가? 이 오토홀드가 아무래도 도심에서 쓰잖아요. 도심에서 쓰다 보니까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냥 크루즈나 아니면 스피드 리미터 이쪽이 옵션이 좀 빵빵하고, 오토홀드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트레일블레이저 전체 트림에 오토홀드는 없습니다. 아예 개발을 안 해놨나봐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건 어댑티브는 아니고 그냥 딱 시속 뭐 100km로 딱 정해놓으면 계속 100km로 가는 기능.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는 밟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틸트 텔레스코픽 핸들, 여기 레버 보이시죠? 수동으로 핸들 위아래로 세팅 가능하고, 이제 앞뒤로도, 그러니까 몸 쪽으로 혹은 몸 바깥쪽으로 이제 밀거나 당겨서 세팅할 수 있게, 이런 거는 뭐 기본이죠. 그리고 접이식 리모트 키, 스마트 키 아니고 이제 폴딩 키라고 많이 하죠. 스마트 키 같이 생겼는데 누르면은 그 열쇠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제 차에 딱 꼽고 시동 거는 거예요. 솔직히 뭐 폴딩만 돼도 뭐 충분히 좋죠. 차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어차피 또 키를 꺼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매뉴얼 에어컨. 이 사진이 지금 매뉴얼 에어컨으로 보이거든요.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하고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뭐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에는 액정이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거는 액정은 안 들어갈 거고요.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 차이를 거의 안 뒀다는 거는 칭찬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들어가고요. 다음은 LS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옵션은 딱 하나예요. 에센셜 패키지 해가지고 115만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 옵션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8인치 오디오 들어가고요. 뭐 스피커 많아지는 건 그렇다 치고 후방 카메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갑니다. 이게 내비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비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뭐 티맵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데 맨날 다니는데 갈 때는 사실 내비 쓸 일 없고, 멀리 갈 때 그때는 또 뭐 쉐보레 내비를 못 믿어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티맵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뭐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뭐 카카오 내비나 티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8인치 오디오는 핸드폰에 USB를 연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나오는 내비까지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은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에서 지원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원되면은 적용된다, 뭐 그렇게 나중에 된다고 하는데, 그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데, 이 8인치 오디오, 일반 8인치 오디오에서는 선을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은근히 조금 번거롭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좀 멀리 갈 때는 할만하죠. 그리고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그 깜빡이 켰을 때 뭐 차 옆에 있으면 깜빡깜빡 차 있습니다 하고 표시해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이게 정말 좋은 옵션인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차가 이렇게 있고 후진을 할 때 뭐 여기에 벽 같은 게 이렇게 가려 있거나 뭐 화단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쪽이 잘 쌩쌩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 후측방 경고 시스템은 뭐 이렇게 범위에 차가 들어오거나 이쪽에서 오고 있거나 하면은 띠띠띠 거려가지고 차가 오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이 중요한 옵션들인데, 뭐 대부분이 중요한 옵션들이라서 이거 뭐 115만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셜 패키지는 저는 별 5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LS의 에센셜 패키지를 넣으면 2025만원입니다.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요. 사실 이 LS 트림만 돼도 뭐 휠 정도만 바꿔주고 뭐 직무 시트 괜찮다 하시면 뭐 있을 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2천만원이면 꽤 괜찮죠. 이 차의 사이즈가 셀토스보다 더 크니까 충분히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2천만원짜리 SUV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그럼 다음 트림인 LT 트림입니다. LT 트림은 LS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양들만 알아볼 거고요.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2,130만원입니다. 보시면 추가되는 사양들에 다 노란색이 쳐있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까 그 16인치 스틸 휠 대신에 알로이 휠. 디자인은 이후 트림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알로이 휠이죠.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LT 트림하고 프리미어 트림만 들어가는 건데요. 다른 차량들은 한국 타이어인데 LT랑 프리미어는 컨티넨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들은 다 연비나 제동력이 중간 등급인 3등급이고, 이 컨티넨탈 타이어는 연비랑 제동력이 2등급 더 좋은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가 앞뒤로 들어가고, 이거죠 이거. 아까는 요랬잖아요. LS 트림은 여기에 조금 심심하게 들어갔었는데, 뭐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간 걸 보면 이게 훨씬 더 멋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SUV 느낌이 확 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갈바노 크롬 액센트. 이게 아마 뭐 요런데 반짝반짝 좀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좀 짙은 크롬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고급화를 좀 한 모양입니다. 이게 LS에서는 이런 데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블랙 인조가죽 시트. 직물 시트 대체해서 인조가죽 시트 다 들어가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것도 선호 옵션이고요. 그리고 1년의 열선 시트 이런 거 필수죠. 거기에 이제 LT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로 보면 에센셜 패키지 115만원 이거는 동일해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터보 패키지, 즉 1.2 터보가 아닌 1.35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72만원. 이거는 그래도 운전 재미는 쉐보레 차를 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엔진이 좀 딸리면 1.2 터보 엔진이면 좀 이 사이즈에서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엔진은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에서 열선 핸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오토라이트 이제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자동으로 켜주는 거요. 그리고 ECM 룸미러나 헤이패스 같은 거 묶어가지고 63만원. 가격이 괜찮죠. 63만원이면. 사실 요 위에 3개만 해도 63만원이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ECM 룸미러 하이패스 달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에서 82만원. 요거는 인조 가죽에서 가죽 시트로 바꿔주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통풍 시트가 없었으면 조금 애매했겠지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 가죽 시트나 프로토 에어컨도 괜찮죠. 사실 인조 가죽 시트도 괜찮은데 처음엔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약간 반딱반딱해지는 느낌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죽 시트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4점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LT 트림의 결론입니다. 2130만원짜리 차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별점이 다 4개, 5개, 뭐 거의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337만원 추가돼서 2467만원입니다. 2000만원짜리가 갑자기 2500만원으로 쭉 올라왔네요. 442만원이 올랐죠.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쉐보레라는 브랜드의 특징,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의 사이즈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 쉐보레는 운동 성능 때문에 타는 차예요.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무슨 충돌 테스트나 이런 게 점수가 좋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운전하는 맛있고 쫀득하다, 그리고 운동 성능이 좋다는 거는 이게 토션빔이라 실제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쉐보레는 핸들링 세팅을 잘하니까 뭐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뭐 어쨌든 이 쉐보레를 타는 분들은 운동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데 1.2 터보 엔진으로는 이 사이즈의 차에서는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죠. 제가 XM3를 설명드릴 때는 그 1.6 일반 가솔린 엔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르노 삼성을 타시는 분들이 운동 성능을 보고 타시지는 않거든요. 이쁜 유럽 감성의 가격도 괜찮은 그런 차를 타는 분들이 르노 삼성이고, 거기에 끝판왕이 1.6 XM3였어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렸던 거지, 쉐보레 차를 타실 때는 운동 성능은 좋은 걸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셀토스보다 더 크잖아요. 이 차는 분명히 패밀리카로서의 컨셉을 분명히 잡고 나왔고, 그러면 이 패밀리카, 즉 메인카로서는 어느 정도의 옵션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차의 정도 좀 가고 뭐 좀 편안하게 타고요. 그리고 어차피 중고차 팔 때 그 가격의 한 반은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조금 안 좋아지기는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를 탈 때는 이 정도 옵션은 붙여줘야 된다. 옵션들이 너무 괜찮아요. 옵션의 구성이 쓸데없는 옵션들 하나도 없고 너무 좋기 때문에 LT 트림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있을 거는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은데, 프리미어 트림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다음 트림인 프리미어 트림에서 이제 LT 대비 추가되는 사양을 볼게요. 2384만원이고요. LED 테일램프, LED 포그램프가 들어가요.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또 LED 라이트나 LED 테일램프 쪽에 또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LED 포그램프는 요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안개등이고요. 안개등이 LED로 들어가고, LS나 LT 같은 경우는 이쪽이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습니다. 뭐 막혀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동일한 17인치 휠이긴 한데 프라임 머신드 알로이 휠 해가지고 아까 그 LT보다는 휠 디자인이 훨씬 멋있죠. 거기에 컨티넨탈 타이어 그대로 끼고요. 그리고 루프렉이 들어가요. 실버 루프렉 여기. 요게 또 있어야지, 뭐 굳이 뭐 여기에 짐 싣고 묻고 막 이런 거 안 하더라도 SUV는 요게 좀 있어야지 맛이죠. 근데 요걸 보다 보니까 여기 삑, 이거 샤크 안테나가 없네요. 이게 나중에 내비를 넣어도 샤크 안테나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전 트림이 이렇게 샤크 안테나를 안 넣는 부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샤크 안테나 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나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LT에 들어가던 에센셜 패키지나 터보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런 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보시면 이제 프리미어부터 AWD 패키지, 즉 4륜구동 패키지를 달 수가 있는데 200만원. 근데 이 급의 차에서 200만원 주고 4륜구동을 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진짜로 뭐 오프로드 나가고 하실 분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너무 세서 별 2개. 패키지 내용 보시면 4륜하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제트링크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들어가고 뭐 7스피커 들어가고, 이런 거를 4륜에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까 그 2터보 패키지에서 엔진 올릴 때 9단 자동 변속기는 좀 같이 올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이 9단 자동 변속기가 4륜 구동하고 이제 궁합이 좋아가지고 이쪽에만 달아놨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승기에서 또 여러가지 극찬을 받던 제트링크 서스펜션, 사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제트링크 서스펜션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고, 일반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쉐보레가 토션빔 세팅은 괜찮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시승기를 보시거나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111만원, 요거는 뭐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렉티브 패키지가 106만원, 보시면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뭐 스마트 하이빔 들어가고요. 뭐 스마트 하이빔은 이제 하이빔 켜놓으면, 그러니까 상향등 켜놓으면 이제 앞쪽에 차가 올 때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뭔 필요인가, 이렇게 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써보면 많이 달라요. 이 감성이 많이 다릅니다. 제 후배도 그랜저 저번에 뽑을 때 뭐 그거 한 80만원인가 안 끼겠다고 전동 트렁크 안 넣었었는데 몇 년간 후회를 하더라고요. 상상을 딱 해보세요. 설날에 이제 부모님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고, 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님 싸주신 갈비랑 이것저것 트렁크에 넣고 버튼을 딱 눌러서 쫙 내려가는 동안에 어머니 들어가세요 딱 이러는 거랑, 트렁크 쾅 닫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SUV는 아무래도 트렁크 도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성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동 트렁크는 또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경고나 후측방 경고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제 별점은 별 4개. 아무래도 이쪽은 감성적인 옵션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도심에서는 하이빔 쓸 일도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별 하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2입니다. 101만원이고 가죽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뭐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이걸 달아야지 컬러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다 흑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랑 재출발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뭐 예를 들면 100km로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100km로 달리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그 차 속도에 맞춰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서 뭐 100 이하로 90이나 80이나 그렇게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차 재출발까지 되니까 도심에서는, 밀리는 길에서는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알아서 차가 앞차를 따라서 졸졸졸 간다는 거죠. 물론 뭐 많이 밀리는 데에서는 그 끼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지는 못하는데, 적당히 밀리거나 하는 데에서는 유용하더라고요. 뭐 내부 순환로 이런 데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 트림 결론입니다. 2384만원짜리 차고요. 거기에 207만원 셀렉티브랑 컴포트 옵션 넣고요. 그렇게 하면 2591만원. 이 가격이면 LT 트림에 옵션 4개 다 넣었었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2467만원이었는데 124만원 밖에 안 올라가요.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만 해도 거의 120만원 가치는 하거든요. 뭐 요즘은 좀 가격들이 내려가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격이 좀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옵션의 가치만 봐서는 분명히 123만원 가치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휠 디자인 이뻐지고, 루프렉 들어가고, 컬러 클러스터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서 124만원으로 커버가 된다? 이거는 안 넣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 안 넣으면 이상한 거예요. LT 트림에 옵션 4개를 다 붙이는 사람이 프리미어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뽑았잖아요. 가성비 트림 이딴 거 없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무조건 프리미어를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거의 뭐 LT 트림에 옵션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LT에다가 옵션 좀 붙인다, 뭐 이 수준이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정답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륜이나 파노라마 선루프는 취향에 따라 붙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액티브 트림과 RS 트림이 또 있잖아요. 액티브 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프리미어 트림 대비해서 추가 사양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차 가격은 2461만원입니다. 보시면 투톤 루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루프가 화이트나 아니면 브론즈, 갈색이 들어가고요. 휠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죠. 뭐 이 휠 디자인은 어느 거나 다 예뻐요. 프리미어나 액티브나 RS나 뭐 어떤 거나 다 예쁘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 17인치 스포츠 터레인 타이어가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한국 타이어라서 좀 컨티넨탈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프의 그 울퉁불퉁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오프로드 컨셉이라면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뭐 연비가 떨어진다거나 뭐 소음이 심하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액티브 트림은 기본적으로 아웃도어 컨셉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들어가줘야 맛입니다. 이 부분은 실용성을 넘어서는 감성에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크 티타늄, 크롬 그릴바, 뭐 스키드 플레이트 들어가는데 이거 잠깐 지워볼까요? 지워보면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다크 크롬, 이거는 좀 밝게 나왔는데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다크 크롬에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그릴바가 이쪽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LT나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요 머플러 구멍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마 그냥 공갈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뭐 연기가 나오진 않고 요즘 차들 다 그렇죠. 스퀘어 타입 듀얼 머플러. 그리고 아몬드 버터 투톤 시트. 요거는 요 다음 장 잠깐 보면 요거요. 뭐 요런 거 투톤 시트 갈색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이것도 오프로드 느낌 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죽 기어 노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또 좀 은근히 차이가 좀 나는데요. 보시면 이게 LS부터 프리미어까지 쓰는 기어 노브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냥 돼 있어 버려요. 그래서 너무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프리미어 이하로 사시는 분들은 기어본 가리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액티브에서 가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도 그래도 좀 보기는 괜찮아요. 이게 좀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안 이쁜데 옆에서 보면은 기어봉 자체 디자인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2열 센터 암레스트. 뒷자리에 가운데에 팔바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프리미어 정도에서는 최소한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액티브 트림부터 들어가네요. 그럼 다음으로 액티브 트림의 선택 옵션들입니다. 뭐 AWD는 똑같고요. 파노라 선루프 똑같고 여기에서 기존에 프리미어에 있었던 셀렉티브 패키지 1이랑은 조금 구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뭐 LED 헤드램프 이런 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하고 전동 트렁크 동일하고요. 추가되는 거는 오토 와이퍼. 근데 저는 오토 와이퍼는 별로더라고요. 제 생각처럼 빠르게 조절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오토 와이퍼는 좀 별론데 어쨌든 들어가고 뭐 2열에 USB 포트가 2개가 들어가네요. 이게 2열에 USB 포트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차에다가 USB 충전선 한 2개 갖다 놓고 하면 사람들 손님 탔을 때 핸드폰 충전 굉장히 지금 후달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럿이서 뭐 싸우지 않고 다 충전하면서 뭐 핸드폰 할 수 있다 뭐하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뒷자리에 아이들 볼 수 있게 태블릿 같은 거 많이 설치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도 USB 포트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여기에 추가되네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셀렉티브 패키지는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점은 4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문제예요. 컴포트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 이 프리미엄 패키지가 생기면서 기존의 프리미어에 있었던 컴포트 패키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이 프리미엄 패키지랑 옵션들이 좀 분리가 되면서 가성비가 좀 꼬였어요. 우선 컴포트 패키지 보시면 77만원이고 가죽 시트 넣어주고 1열 통풍 시트. 아까 프리미어는 운전석 통풍 시트였는데 이거는 1열, 즉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다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고, 뭐 전동 시트는 뭐 별거 아니고, 당연히 전동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있을 때나 의미가 있지 메모리 시트 없으면 저는 그냥 수동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는 필수인데 가죽 시트랑 통풍 시트 들어가니까 필수는 필수인데 77만원, 가격이 조금 세서 별 하나 빼서 별 4개고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125만원인데 보시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게 이 내비가 8인치가 그대로이긴 한데 그 안에 내비 기능이 기존 거에는 없었거든요.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에서 그 연결해서 쓰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아마 시승기 같은 거 보셨거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쉐보레 내비는 좀 뭐랄까요, 한 10년 15년의 무슨 그 사제 내비 느낌 맵 자체가, 그리고 로직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T맵을 거기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9.3인치 내비에다가 뭐 정확히는 T맵과 제휴해서 뭐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형태라는데 그 수준이 아닌데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껴 들어가지고 컬러 클러스터는 원래 컴포트 패키지에 있었던 거고 어댑티브 크루즈 컴포트 패키지에 있었던 거고 허드가 추가되고요. 허드가 이제 컴바이너 타입, 여기에 이제 유리가 튀어나와서 그 위에다 쏴주는 타입이죠.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원가는 싸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된다는 거, 이 부분은 나쁘진 않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직 국내에서는 유선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나중에 무선 지원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미어 트림에 있었던 컴포트 패키지 2는 101만원에 굉장히 중요했던 옵션들이 다 있었거든요. 가죽 시트, 통풍 시트, 컬러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다 들어있어서 101만원이었고 그래서 별 5개를 줬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옵션이었는데 이 액티브 트림으로 오면서 패키지가 2개로 나뉘었고 추가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나 뭐 허드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괜히 옵션 값만 2개 합쳐서 200만원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좀 가성비가 꼬였다, 옵션이 좀 꼬였다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비랑 허드를 따로 그냥 묶어가지고 뭐 내비게이션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2개를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는 좀 가격표 짜시는 분들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옵션질이에요. 이 옵션질도 기분 좋게 쭉쭉쭉 올라가는 옵션질, 아까 그런 뭐 LT나 프리미어에서의 쭉쭉 올라가는 그런 옵션질들은 어찌 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흥분되는 옵션질인데 이거는 뭔가 기분이 팍 상하는 옵션질이거든요. 이런 거는 쉐보레는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끼어 팔기 아니면 안 팔리겠다는 부분.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9.3인치 내비 뭐 거기에 T맵 넣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쉐보레는 이거는 끼어 팔기 아니면 안 팔리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뭐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는 취향 따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액티브 트림의 결론입니다. 2,461만원 차값에 셀렉티브, 컴포트,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313만원 옵션 들어가서 2,774만원. 결국 이거는 프리미엄에 셀렉티브, 컴포트 넣어서 2,591만원 비교해서 183만원이 올라간 거고요. 크게 필요 없는 내비와 허드, 외관 향상으로 18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이건 말 그대로 취향이에요. 일종의 그냥 외관 향상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 웬만하면 프리미엄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향은 액티브가 확실하긴 한데 이거는 183만원 좀 아쉽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랑 허드 분리해서 한 뭐 60만원이나 50만원 정도로 따로 분리해 놓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한 130만 추가한다? 이 정도면은 고민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살까 말까 할 텐데 183만원이면 조금 가성비를 따지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워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최고 트림인 RS 트림입니다. RS 트림은 액티브 트림에서 그 위 트림으로 보시면 안 되고 프리미어 트림에서 이제 다른 한쪽으로 파생이 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 가격은 2,509만원입니다. 프리미어 트림 대비해서 추가 사양을 한번 볼게요. 우선 투톤 루프가 이거는 레드 아니면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18인치 알로이 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역시 컨티넨탈은 아니고 한국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RS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 잠깐 보시면 이 그릴이 아까 액티브라든지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릴을 여기까지 쭉 내려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크 티타늄 크롬 그릴바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운드 타입의 듀얼 머플러 뒤에 보시면 여기에 원래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들어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더 멋있다고 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냥 라운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블랙 레드 포인트 콤비 시트, 중간중간에 시트라든지 뭐 핸들이라든지 여기저기에 레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스포티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요. 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쪽에 쉐보레 마크가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D컷 핸들, 이 D컷 핸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탈 때 다리가 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확실히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죽 기어 노브 마찬가지고요. 요 옆에서 보니까 기어가 좀 그래도 이쁘죠. 이렇게 가죽이 들어간다는 부분, 2열 센터 암레스트 들어가는 거 동일하고요. 액티브랑 RS 트림의 선택 옵션은 액티브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액티브 설명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2,509만원에 셀렉티브, 컴포트, 프리미엄에서 310만원 더해서 2,822만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죠. 개소세 인하 전에는 2,900만원인 거죠.
뭐 4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썬루프 하나 더 붙이면 3천이 넘는 가격이 되는 거니까. 자, 프리미엄 대비해서 231만원이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내비나 허드나 여기 이제 외관만 움직인 건 아니고 내장까지도 레드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관까지도 좀 더 향상이 됐는데 231만원이 추가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향이에요. 어느 쪽이 더 멋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31만원이나 더 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RS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홍 트림별 점수, 트림별로 제가 생각하는 별점을 좀 매겨볼게요. 그리고 장단점 말씀드려 볼게요. LS 트림 에센셜 옵션 포함해서 2025만원, 별점 3개. 사실 저는 별점 더 주고 싶기는 한데 이 이후에 아시겠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점에 그 여유를 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장점은 좋아요. 2천만원짜리 최하위 트림 치고는 있을 것 다 들어가고, 특히 에센셜 옵션이 굉장히 꿀이라서 있을 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직물 시트를 뭐 좋아하시는 분이면 상관없을 텐데 직물 시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직물 시트하고 스틸 16인치 스틸에 압박이 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사제로 커버가 가능하기는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L 터보 엔진 CVT, 쉐보레의 최대 장점은 운동 성능. 이런 거를 포기할 수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할 거면 XM3 같은 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다음은 LT입니다. LT에 4종 옵션 다 넣으면 246만 7천원, 별 4개고요. 장점은 시트나 스티릴이나 뭐 엔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커버가 되고, 그런데 단점은 2천만원대 SUV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미 2천만원대 중반까지 비싸진 가격이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무슨 좀 중형 SUV 한번 가볼까 깡통으로 하고, 뭐 산타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또 옵션 보다 보면은 3,500만원 이상 넘어가요. 그럼 굳이 SUV 말고 한 중형차 정도, 뭐 소나타 같은 거 괜찮지 않을까 하고 봐도 2,467만원이면 소나타 눈에 찰만한 옵션이 안 됩니다. 재고 할인 3,400만원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전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프리미어입니다. 셀렉티브 옵션과 컴포트 옵션을 넣어가지고 2,591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무조건 어찌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프리미어 트림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 그런 트림과 옵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2,600만원짜리 차다. 뭐 만약에 개소세가 다시 올라간 후라면 뭐 2,700만원이 되겠죠. 장점은 124만원만 올리면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있을 거 다 있는,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있을 거 다 있는 차입니다. 단점이 굳이 찾기 힘든 데 있다면 뭐 액티브라든지 RS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유혹이 되겠죠. 보시면 이게 프리미어고 액티브, RS 이렇게 딱 옆에 놓고 비교만 안 하면 이 프리미어 트림 자체도 충분히 이쁜 디자인인데 말이죠. 다음은 프리미어에서 파생돼 나온 이 액티브. 액티브는 셀렉, 컴포트, 프리미엄 이렇게 3개의 옵션은 필수라고 보고 해서 2,774만원. 가격이 비싸서 별 하나 뺐습니다. SUV다운 이 스포티한 외관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고, 이제 허드가 들어가는 부분. 단점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컴포트 별 5개짜리 이 좋은 옵션을 컴포트와 프리미엄 2개로 나누면서 가성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은 RS입니다. RS에 마찬가지로 옵션 3개 추가하면 2,822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때문에 별 하나 빼서 별 4개. 장점은 스포티한 외관하고 허드가 들어간다는 부분. 단점은 동일합니다. 옵션별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 홍과장의 최종 선택은 무조건 프리미어. 뭐 취향대로 가시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성비 옵션은 무조건 프리미어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XM3, 셀토스 이런 차종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 차들의 컨셉이 무엇이고 자기의 성향이 그 컨셉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 부분을 잘 따져서 구매를 하시면 아마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